그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으로 소폭이지만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지, 앞으로 상한가를 기록할 만한 종목, 그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10시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다시 거래소 기준으로는 좀 매수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와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을,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으로 조금 전환했다는 점이 다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 그리고 각국에서의 어떤 포지션 변경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고, 어제도 이제 개인들 중심으로 매수세들이 많이 유입됐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런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섹터도 사실상 개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 주요 섹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어제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오늘 이제 테마 형성이 되어 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특징인데,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빛 레이저입니다. 이제 오늘 상장을 진행을 했죠. 이제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신규 상장, 그러니까 IPO를 거쳐서 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스펙 상장으로, 그러니까 DB금융10호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상장을 할 때는 직접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정보 공개들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들 부각들이 상당 부분 강하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레이저 장비들을 이제 납품을 하는 업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장주에서도 굉장히 높은 주가의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펙 상장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 이제 공모를 진행할 때 보통 이제 한 주당 2,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 이미 상장에 대한 논의들이 합병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됐을 때는 이 2,000원 정도 하던 이 스펙이 2,100원, 2,200원 이런 식으로 주가들을 꾸준히 올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상한가 돌입을 했다는 부분들은 다소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스펙주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스펙을 처음에 공모할 때 들어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신규로 진입한 분들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큰 규모가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개인 종목 수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신규 상장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물출에 반드시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P위성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부터 해서 조금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소 많이 움직였다는 걸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다시 한번 ICBM을 비롯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이제 지대지 미사일 등 굉장히 많은 전략 무기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가 이제 지난 12월 말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정찰 자산에 대한 가용성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초소형 위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EMP까지도 이제 전략 무기들에 대한 다각화, 그리고 정찰 자산의 확보를 강화하는 와중에서 적어도 중궤도 위소 등들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상 충전 기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미 업황에서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고, 이미 레포트를 읽어가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2040년까지는 전체 업계에서의 10%의 포지션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매출을 탄탄하게 올리겠다라는 소식들과 함께 오늘 좀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위성주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됐지만, 사실 이 주가들이 상당 부분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실적 견인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주 항공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민수형 업체들까지도 경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초입 단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좀 상승폭이 있던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진행하시다가 다시 주가 조정 이후에는 또 이런 종목들을 순환에 대비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강점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좀 안타깝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주도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실적 대비했을 때 괴리율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손실폭들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그동안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HBM3에 납품하는 TC 벤더 관련해서 굉장히 기술적이 좋을 거다 했는데 4분기 때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적면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연계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이런 영향들이 제주 반도체 역시도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캐파 대비했을 때 단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영향은 다소 해소되기까지 현 위치의 주가는 어느 정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때문에 오늘 좀 소개드리는 종목치고는 조금 많이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유리하겠지만은 신규 진입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주가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기술적인 대응도 항상 유념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셀라입니다. 나라셀라는 이제 우리가 주류 업계의 업황들을 좀 보신다면 좀 굉장히 흥미로우실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주류 하면은 주로 뭐 소주, 맥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반면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이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MZ 세대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 그리고 이제 기성층들까지도 이제는 도수 높은 술보다는 조금 더 도수는 낮되 고급진 그리고 식감이 좋은 주류들을 많이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나라셀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셀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들도 좀 어느 정도 유념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주가가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새해 이제 올해 갑진년 그러니까 용띠를 맞아서 이제 타비카 사케를 또 이렇게 출시를 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이제 앞으로의 주류 업계에서의 변화들로서 신규 주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라셀라의 역할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HMM입니다. 뭐 사실 HMM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해운주들이 좀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HM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인수전 논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하림이 가져가느냐 동원그룹이 가져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슈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운임료 상승에 대한 요구들이 나온 것은 이번에 홍하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컨테이너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에즈 운하 등을 비롯해서 실제 우회를 해야 된다라는 여건 때문에 운임료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해운 업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오히려 장기화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비군들을 후퇴를 시키는 전략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 공격 작전에서 소극적 공격 작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검토를 해보신다면은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HMM의 기대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조금 더 모니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컨테이너 관련된 해운주들을 좀 접근하실 때는 유념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태형건설입니다. 사실 이제 건설주들 하면은 PF 대출 관련 논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상당 부분 부담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현금 자산에 대한 가치가 재부각되면서 오늘 조금 높은 주가의 움직임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태양건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또 이제 연이 있었다 뭐 이런 논란이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이전까지 좀 부각을 했을 때는 사실 오늘 장중에서의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우회를 하시자 혹은 조금 관망을 좀 하신 뒤에 업황 개선에 대한 정확한 레포트가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점상에서도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앞서 소개드린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그때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맛보기였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들어가시면은요, 점상 시크릿 이어서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소응 투자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